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선 결과 민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10% 이상 졌지만 당심에서 무려 23%포인트 앞서면서 최종 결과는 6.35%포인트, 6.35% 홍준표 후보에 이겼습니다. 민심에서는 졌지만 당심에서는 이겼다. 1차 경선, 2차 경선에 이어서 본 경선에서도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에게 몰표를 주면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윤석열을 지켜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민심이 당심을 누를 것이다. 당심이 민심을 따라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야권 갈라치기를 해왔는데 윤석열 쪽에서 주장한 것은 당심이 민심이다. 당심과 민심은 같은 것이다. 역선택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선택 부분만 뺀다면 당심이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 역선택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당심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심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에게 몰표를 줬다. 그래서 전체 역선택 의혹이 있는 부분까지를 모두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 승낙 연설을 통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 야권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함께 경쟁했던 홍준표 후보의 경륜을 배우겠다. 유승민 후보의 그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로서의 그 정책은 자신이 이어받도록 하겠다.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비리 일타 강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원희룡 후보의 슬로건 국가 찬스, 국가 찬스라는 말, 만약 원희룡 후보가 허락한다면 그것을 본 경선에서 자기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모두 원팀이 되자라고 했고, 유승민 후보도 깨끗이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은 패배자가 됐지만 본 경선, 이재명과 겨루는 본 경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서 이젠 모두가 승리자가 되자. 정권 교체의 길에서는 모두가 승리자다. 이렇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이후에 화학적 결합, 원팀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그런 각오의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야권 전체가 통합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이제 3개월 만에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셈입니다. 지난 경선 과정을 좀 되짚어보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홍준표 후보 등의 거센 도전을 윤석열이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정권 교체의 기대로 인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지지율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느냐. 정치 신인으로서 적응력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던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이재명을 이겨내고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단계였다. 이번 후보 경선에서는. 물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많이 출렁이는 부분도 있었고, 지난달 말에는 이제 전두환 발언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정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대로 수습을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지난 경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 둘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모든 변수들을 잠재워버린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몰표를 줘버린 겁니다. 똘똘 뭉친 것입니다. 윤석열의 위기가 올 때 국민의힘 당원들은 더 똘똘 뭉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 1차 경선, 2차 경선, 본 경선 모두
당심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이다. 많이 실수하기도 했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심이 직결을 한 결과 윤석열이 경선 과정을 통과했다.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거센 도전을 했지만 윤석열로 모여있는 이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정권 교체의 바램, 이걸 넘어서지는 못했다. 앞으로 윤석열의 과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홍준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홍준표 후보, 이번에 정말 재치 있고 또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발력, 경륜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홍준표를 지지했던 지지층들, 유승민의 지지층, 원희룡의 지지층까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의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붙여서 윤석열 후보에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정치적 적응력, 또 하나는 공약입니다. 국정운영 비전입니다. 첫째, 윤석열의 정치적인 자질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실언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경선 동안. 하지만 대중 친화적인, 또 정치 신인으로서 신선한 맛, 이런 것들은 강점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선 과정, 힘들었던 경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이다. 하지만 본 경선, 이재명과 만나는 본 경선에서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 자신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행태, 언행은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겁니다. 신선함도 좋고 윤석열 후보의 대중 친화적인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정치 언어도 좋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뭘 잘 먹는 게 복스럽게 잘 먹는다는 것도 좋습니다. 인상도 좋고 포용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의 승부에서 정치 언어의 실수는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감각으로 굵직굵직한 전략, 결정들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수시로 만나는 유권자들, 기자들과 만나서 내뱉게 되는 말들은 그게 정제되지 않으면 언제나 큰 무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본 경선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이 또 국가 비전, 공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지난 2년 전부터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맷집 좋게 문재인 정권에 용기 있게 맞서왔던 부분 모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기대가 모인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도 그 힘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제 본 경선에서는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이 많은 부분이 모자라도 정치 신인이니까 고쳐 나가겠지. 공약 부분이 좀 부실해도 앞으로 보강해 나가겠지.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더 무게를 줬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앞으로는 훨씬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이런 지지자들에게 윤석열은 이제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한 것이 본선에 가서 보니까 정말 내 판단이 옳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줘야 합니다. 또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만나서 나는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가? 정권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요. 윤석열에 이런 점이 있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설득력 있는 이유를 지지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대선 후보의 책임감입니다. 많은 지지자들이 아주 쉽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이래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비전이고 공약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정권 교체의 의지는 알겠다. 하지만 윤석열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를 그려줘야 그걸 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윤석열은 윤석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사실은 윤석열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패한 것이다. 경선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과 대결하는 본 경선에서도 이런 리듬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자신과의 경쟁, 자신을 다듬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다듬어낼 수만 있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이재명은 스스로 패하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스스로 지스텝이 꼬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정권 교체의 열망이 커져가고 있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40%를 넘어가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 윤석열을 지켜낸 그런 것이 이번 국민의힘 경선 결과였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고맙습니다.